김준혁 후보가 이제 이화여대 그 초대 김환란 총장이 미 군정 시기에 이대 학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납을 시켰어요. 이게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김준혁 후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말이 맞을걸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논문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논문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요. 자, 그런데 아마 좀 쭉 보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김준혁 후보가 제시한 논문에 어떤 부분이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초대 총장 이대 김환란 등에 의해 동원된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김준혁 후보는 이 김환란 총장이 이대 학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뭐 성접대를 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정작 김준혁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는 성적 유흥을 제공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논문에는 성상납, 성접대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없다. 도대체 이건 뭐야?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허위로 해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역사학자시죠.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논문을 근거로 해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차라리 인용을 한다면 논문 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오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적극적인 사과 계속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대의 재학생들,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천 사퇴까지는 당 입장에서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입니다. 대파 뿌리 논란을 일으켰던 분이죠. 만약에 김준혁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수정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투표 날에 수원 지역 구민들께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쎄요. 이 김준혁 후보의 문제는 단순히 254개의 지역구 가운데 원오브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계의 문제까지도 번진 모양새고 여성계가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김준혁 후보의 새로운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또 알려졌습니다. 고종과 관련해서 김준혁 후보가 이거 언제예요? 2017년도에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고종이요.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요. 밤마다 파티했습니다. 파티. 그 유튜브 같이 하던 진행자가 무슨 파티였습니까? 이렇게 묻자 김준혁 후보는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이렇게 발언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한황실문화원에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한황실문화원은요, 저 고종 황제의 증손자 이원이라는 분이 총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황실문화원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김준혁 후보님, 역사학자라 자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망언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고종이 무슨 연산군입니까? 고종이 무슨 채용사를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파티를 즐기는 그런 정말 망국군주였습니까? 저는 정말 망국군주였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이 고종이 1907년에 일본 제국의 침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이준 열사를 해익에 보내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정말 세계 호소라고 하는 등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저 조선 후기 역사를 전공했다는 분이 고종이 밤마다 파티를 해서 나라를 망쳤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이 연산군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역사인식, 저게 바로 무도하고 무지한 겁니다. 아니
역사학자라면 고증과 실체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이론으로서 정립되는 건데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아니면 말고식, 막말 대잔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소설가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라고 자임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다음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 고종에서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분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건이 생기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끝까지 그래 한석 지키기 위해서 이수정 후보 당선 못 시키니까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간다? 저는 마지막에 지금 투표를 정하지 않는 2030 세대가 절반이 넘는다는 보도를 좀 봤습니다. 네. 이분들이 일주일 남은 선거 동안 어떤 정말 쓰나미 같은 표심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허. 유권자분들이 정말 엄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김준혁 후보는 또 과거에 유튜브에 나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들과 뭐 성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안부 그 피해자 우리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께서 김준혁 후보의 저 발언과 관련해서 분노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따구 그런 소리를 해서 안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뭐를 하겠어요. 너무 의아에 맥혀서 말할 수가 없고. 자,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굉장히 좀 이제 감정을 이제 좀 억누르지 못하고 좀 이제 분노를 표했는데 글쎄요, 성치훈 부의장님이 이제 선거 7일 앞입니다. 일주일 앞. 이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성치훈 부의장이 명확한 답을 내기는 좀 조심스럽겠지만 최종 결론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고하는 겁니까? 한석을 잃더라도 공천 캔슬 이런 좀 방법론이 제시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보통 지금 그 다른 후보들 논란 있는 후보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양당 모두 이미 본선 경쟁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후보 개별 사안이다.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맡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과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면 당은 그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안과 달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저는 사과문도 저는 시기도 잘못됐고 지금 내용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처음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바로 사과를 했었어야죠. 근데 처음에는 당당한 듯 다시는 잘못이 없는 듯 하다가 이 사과를 하니까 예.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용적 측면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미 저는 만약에 역사학자들은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대한 사료들을 연구해서 예. 그걸 근거로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역사학자의 그 주어진 책무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역사학자 시절에 자신이 뭔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거 보니 그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만약에 역사학자 협회가 있다면 역사학자 협회에서도 이거는 성명을 낼 만한 사안이다. 이게 과연 이 역사학자로서 이런 부족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저는 역사학자들의 이름에도 명예훼손을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준혁 후보의 이른바 이 막말성은 어떤 그 대상자가요. 특정한 한 명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 뭐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분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등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좀 고심이 읽혀지는데요.